성균관이거든요. 조선시대 그 학자들 공자 맹자 사상 공부하는 곳입니다. 성균관인데, 근데 우리가 성균 그러면 이것을 무슨 학문이나 학자 공부하는 데서 나온 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성균이라는 말은 음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음악 우리가 말하는 음악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균자는 고를 균자거든요. 음악을 내더라도 그 음악에 맞는 음악을 고르게 이루어라 그래서 성균이에요. 이게 공부하는 학문에서 나온 성균이 아닙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균관 그러면 그 한자 공부하는 곳이구나 알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성균이라는 말 자체가 이건 관은 이건 집이에요.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자인데, 실제 성균이란 말은 음률을 컨트롤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전부가 다 한자 공부하는데 성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률을 컨트롤하다시피 학문도 그렇게 해라 이런 데서 성균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무슨 동력동자예요? 네. 현재는 무슨 어질 현자예요? 네. 한글로 전부 김동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함이 다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이 이름 이거거든요. 어질 현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제대로 발음, 이게 분명히 그 집안의 학리를 따랐거나 무슨 부모가 의미를 주고 했을 거예요. 예. 동방에서 훌륭한 어진 선비가 되라든지 의미가 있든지 그 의미가 주어진 거예요. 한글로 써놓고는 모르는 겁니다. 한자 가지고 뭘 알겠어요. 한자를 쓰게 되면 동자 쓰게 되면 동자도 여러 가지 있죠. 같을 동자도 있고 동네 동자도 있고 움직일 동자도 있고 여러 가지 동자인데, 한글로 쓰는 동자 앞뒤 글이 없는 한 모르지만 한자는 하나만 써놔도 그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처음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여기 우리 매주 화요일 나오신 분들 아시지만은 한자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국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동이족이 만든 글자입니다. 만약 중국 글자였으면 중국에 누가 만들었다 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자 누가 만든지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중국 사람이 만들었으면 중국에 누가 이야기하죠. 천자문은 창일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건 한자가 있는 것을 알고 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자 만든 게 아니다. 그래도 만들어진 한자를 가지고 천자문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원 한자는 누가 만드냐?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존심 상하니까 말 못해요. 그걸 우회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나라를 하나의 성으로 집어넣으려고 그게 또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이에요. 역사 조작하는 거예요. 강개토도 안도 그러고 전부 고구려 역사를 전부 자기네 성으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많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중국이 56개 민족이거든요. 지금 중국을 형성하고 있는 민족이 56개 민족이에요. 그 전에 중국은 동쪽에는 동이족이라는 오랑캐가 있었고, 서쪽에는 융족이라는 오랑캐가 있었고, 남쪽에는 만이라는 야만들의 오랑캐가 있었고, 북쪽에는 북적이라는 오랑캐가 있어요. 그래서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 그래서 전부 오랑캐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다 자기네들 흡수했어요. 그것이 현재 56개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이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한국 조선족들은 먹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네 역사에서 당나라나 수나라가 망한 이유는 전부 고구려를 침략하다 다 망한 거예요. 고구려 침략하다 다 망했어요. 예. 여러분 잘 뭐 이세민 뭡니까 을지문득 장군이라든지 연개송문 장군이라든지 다 고구려 때 장군들이에요. 이게 그 고구려는 꺾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와서 뭐냐면 역사를 자꾸 바꾸고 있는 거예요. 동북공정이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을 갖다가 전부 자기네 성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성계가 여왕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좀 명나라 혈화를 보도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사대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한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민족의 혼을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균이라는 말도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태까지 그냥 막연히 성균 그러면 한자 공부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균은 그게 아니에요. 음악 음률 원하는 그 노래 가사에 맞춰서 음률을 고르게 해라 해서 그렇게 고르게 이루어라 그래서 성균이에요. 그것을 학문으로 집어넣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부하게 하는 것이 성균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오늘도 보시지만 보십시오. 출판 기념에 한글로 쓰면 뭐합니까? 이게 정책, 원래 출판은 한자에서 나온 건데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글자입니다. 한문을 출판이라는 것도 일본이 정해놓은 말이지 우리가 정한 말이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 경제, 철학, 법학하는 거 전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 우리가 지금 따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판도 이거는 여러분 잘 알면 말출자고 판자는 판목판자는 판목이 뭐 눌러서 씹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념에도 뭐 이거 기록할 수 있잖아요. 기념 마음속으로 이거 생각한다. 이게 기념회예요. 모의배자. 한자를 쓰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한글을 쓰면 그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1949년이에요. 우리가 해방이 1945년 됐어요. 1949년에 우리는 남북이 서로 반딱 신딱 싸우고 있을 때 일본은 최초로 노벨상 과학상을 받아요. 유가와 히데키라는 사람이 1949년도에 일본이 패망한 그 상태 속에서 노벨상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가와 히데키라는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해서 노벨상을 받았냐 할 때 거기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일본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한문 공부한 것이 내가 한문을 파고들었는데 기장 바탕이 됐다 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서는 법률에 쓰고 있는 말들, 범인, 형사 같은 거 전부 일본 놈들이 맨날 행사에 한자예요. 우리가 만든 말 아니에요. 의사 정부는 악수를 나누는 거, 무슨 산부인과에 무슨 거 전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지 한자로 만든 거래. 우리가 만든 건 아니라고요. 그걸 모르고 우리 다 쓰고 있으면서 우리 그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바탕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불상머리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어른들 책임이에요. 왜냐하면요 한자 공부를 안 시키기 때문입니다. 한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죠? 여러분 이 충효사상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충효사상은 일제가 36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충자는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충성하라는 말은 없어요. 효자가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조 때는요 충자를 먼저 쓰지 않았어요. 효자를 먼저 써요. 효충이었어요. 부모에게 제대로 못하는 놈이 어떻게 나라의 애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효가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효는 어디서 냐 공자사상, 맹자사상 그 사상을 한자 공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자를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 요즘 애들이 여기 나빠지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발전하고 사는 동안에 지금 얼마나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요 앞전에 인천서 어디 노래방에서 노래 볼 때 사람 죽어요. 전부 잘라가지고 갖다 내버려. 그 조폭이더구만 조폭. 예, 조폭 출신이에요. 근데 왜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효사상의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느 정도 효사상이 깊은지 가르쳐 드릴게요. 조선시대만 해도 임진왜란때 전쟁이 외람치들었을 때 나라에서 너 누구 가서 저 전쟁 지휘해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이때였고요. 이게 우리 사상이었어요. 부모의 덕이 최우선이었어요. 그게 뭔데? 임금도 이야기하기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라에 애국할 수 있는 사람이다. 충성할 수 있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효충 사상인데 외놈들이 충효 사상으로 뒤집어서 나라가 있어야 네가 있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효가 두 번째가 돼버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한자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유교 나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금 이제 세는 나이로 81예요. 저 유교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문 공부를 해서 서당에 가서 진짜 회초리 맞아가면서 근데 그때 가르치는 뭐냐면 제일 먼저 효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배웠더니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게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요 남에도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예, 남에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한자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예, 그 정말이에요. 그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인심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그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매주 화요일 한 2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노를 그거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쉬운 말로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식당 가면 유명한 식당 이름이 산수 값산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말 없어요. 한자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원래는 산수가 아니고 삼이에요. 삼. 무슨 소리냐면요. 한경도에 가게 되면 제일 상권 옛날에 귀향을 많이 보던 데가 되면 한경도 삼수 값산 동네 이름입니다. 삼수라는 동네하고 값산이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귀향 보내던 지역이에요. 예.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한글로 산수 값산 이게 또 조금 안다고 해서 산수 값산 요건 줄 알고 있다고. 정말의 말씀이에요. 아닌 겁니다. 진짜 무식이 탄로나는 이야기예요. 한자를 공부해서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들, 풍지박산이랄까? 풍지박산이라는 말은 없어요. 풍비박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재도 나눠드렸지만은, 그래서 여기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오시면 이런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올바르게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알고 나서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생활 태도가. 토사광란이었다고 했는데 토사광란이라는 말 없어요. 토사곽란입니다. 한자를 모르니까 그냥 들떼기 알아듣고 토사가 뭐예요? 똥 사고 토하는 게 토사예요. 그리고 곽은 속이 뒤집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곽란이지 미칠 광자 광이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웃기는 거 보게 되면요. 근데 여기 우리 교육받으신 한 분이 있는데 미쳐야 미친다 그러거든요. 이게 미칠 겁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 겁자는요 무슨 겁자냐면요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미칠 겁자지 정신 돌았다는 미칠 광자 아니에요. 정확한 미침은 미칠 광자예요. 미치는 성공하려면 미쳐라. 미쳐서 이거는 뭐냐면 광지 이렇게 나옵니다. 미쳐야 미친다 이겁니다. 지광광지. 이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그냥 한글로 미칠 겁자 그러니까 정신 돌아도 미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할 때 쓰는 겁자예요. 여기서 미쳤다는 미칠 광자예요.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올바르게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학문의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노벨상을 최초로 물리학상을 받은 히가와 유데키는 자기가 노벨상 수상의 소감을 말했을 때 제가 이거 오늘날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회초리 맞은 한문 공부한 것이 내가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지식의 근본 바탕이 됐다. 왜? 깊이 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한자는 절대 중국 사람 글자가 아니다. 예. 세종 임금께서 한글을 만든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한글 누가 이름 지었어요? 세종 임금이 한글 이름 지은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세종 임금이 지은 것은 훈민정음이었지 한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일제시대는요 조선어라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에서 한글이라는 말 없었어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주시경 박사를 비롯해 최현배 박사를 이런 분들이 모였을 때 야 이제 조선어라 이름도 바꿔야 되고 우리끼리 뭐 이름 하나 하자. 그런 글이다. 글자니까. 근데 무슨 글입니까? 한자라는 건 크다는 의미 있습니다. 한강대교 크다는 의미예요. 예. 그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걸 한글. 그것이 한글이 누가 만든 것도 없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불러주는 한글이에요. 한글. 세종임금이 한글 만든 거 아니에요. 세종임금은 훈민정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세종임금은 훈민정음을 만드신 걸 왜 했냐? 세종임금께서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즉 한글을 만들기 때문에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옛날의 왕들이라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눈을 뜨고 귀가 트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양반들 배를 한자를 그걸 공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세종임금이 훌륭하신 것은 훈민정음을 만드신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백성들이 눈을 떠야 돼. 백성들이 귀가 트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글자를 읽어야 돼. 그 읽기를 전부 한자인데 그걸 쉽게 읽게 하는 게 그림 뭐냐? 만들어진 게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세종임금께서 훌륭하신 거예요. 만약 세종임금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았더라면 오늘 훈민정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한글 만들 때 최만희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응? 감히 명나라 한글 배고 어디 쌍문에 글을 만들 그래서 한때는 한글이 뭐였어요? 이두가 돼가고 써먹지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진짜 뭐 나도 손자들이 어렸을 때 전부 하는 거 보니까 뭐 학습지 와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손자들 5, 6살 때 그 공부하는 걸 보고 내가 한번 애들을 데리고 한번 그것도 뭐 10년이 넘었죠. 그 국립박물관 중앙국립박물관 이천동 거기를 갔어요. 그 박물관의 자료가 뭐예요? 전부 한자예요. 있는 거 전부 한자라고요. 근데 보기만 하지 아무도 그 내용 못 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손자 불러서 야 요거 너 한번 읽어봐라. 네가 아는 데까지 읽어봐라 그랬어요. 조그만 애가 그걸 띄엄띄엄 읽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지가 아는 것도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뭡니까? 전부 한자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팔만대장경 같은 거 정말로 기가 막힌 글자입니다. 팔만대장경 같은 거. 한자를 알면요 얼마나 팔만대장이 훌륭한 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팔만대장이 그거 대장경판이 82,116장인가 그래요. 82,126장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장경판. 그 글자가요 전부 5천 몇 억자예요. 5천 몇만 자인데 일반 공부를 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읽으면 30년 걸려야 다 읽어요. 그렇게 막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훌륭하냐고. 그래서 그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 고려가 몽고의 침략을 받으니까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그걸 고려를 몽고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예. 글자 하나 그 82,126판을 글을 써가지고 새겼는데요. 지금 우리 후손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컴퓨터 치도 오차타짜 나오죠? 글자 하나 틀린 글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이 똑같습니다. 3,000명이 달라들어서 글씨 연습해가 똑같이 쓴 겁니다. 글씨 연습해가. 그래서 이거 전쟁 났을 때요. 공군이 미군 유엔들이 이거 팔만대장경 공군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해인사 불지르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 공군 지금 조동사 이름이 나중에 장군대가 전역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중령된가 그랬을 거예요. 팔만대장경 공수 못하겠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미군들 보는데 옆에만 빵빵 터뜨린 거예요. 공수한 것 같이. 왜냐면 거기 인민군들이 거기 많이 있다가 도망갈 때 그저 가야산에 전부 모여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 공습을 해버렸던 8만대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해인사 가보시면 그냥 말만 하는데 보시지 마시고요. 제대로 좀 가서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요. 8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그 장경각이 여러분 그냥 일반 집인 줄 압니까? 지금 1,100년 되는 거기에 보관을 해 있는데
팔만 대장 경판 하나 조만한 묵은 거고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물론 만들 때 나무부터 틀렸어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바다에다 3년 동안 소금물에 담굽니다. 그늘에서 3년 동안 말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숯불에다가 이걸 꼭 거슬립니다. 균을 다 죽인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정성이 16년 걸렸어요. 팔만대장경이 만드는데 그 전에 준비상은 또 어떻게 하고요? 근데요 지금 보관하는 여러분 다음에 해외자 가셔서 팔만대장경판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내노라는 건설학자들이 건축가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걸 모릅니다. 그 장경판은요 비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요 벽에 비가 부딪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안에 바람이 불어서 밖으로 밀어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습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건축 기술을 지금 우리가 후손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팔만대장경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도록 하세요. 뭐 이야기가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우리 김종수 대표님 뜻을 받들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조금씩 한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 모처럼 오늘 우리 김노현 선생님께서 그 출판 기념회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아마 뭐 꽉 차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열정이 그냥 여기서 끝나시지 마시고 우리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와 같이 인연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지났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인사 못 나눈 두 분은 식당에서 나누는 걸로 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를 다 하고 가는 걸로 이렇게 말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고요. 오늘 또 사실 시간이 되면은 우리 회원들 발표도 하고 스피치를 합니다. 발표도 하고 교재를 가지고 또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걸 하는데 다 생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임장님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한문 공부도 하지만 또 신앙독이라는 것도 또 매주 한 편씩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무리를 맨 뒷장에 있는 귀천이라는 시,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죠. 천삼병 시인의 시를 다 함께 낭독을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김동현 작가님하고 저하고 우리 김기동 사무총장님만 디지털링을 조금 하고 내려갈 테니까 바로 우리 이 건물 바로 앞에 식당을 잡았습니다. 우리 단골 식당이니까요. 나머지는 가서 식사를 좀 주문하시고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식사하면서 식사도 오늘 코로나 때문에 4명씩밖에 못 앉으니까 테이블 한 3개 정도 이렇게 잡아주고 주문에 예약해놨어요? 예, 아까 올라오면서 주차하면서 네. 시간 간다고 분들 감사하고 늦게라도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 우리 김동현 작가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책을 내서 또 우리 시대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모두가 더 발전하길 바라고 우리 회원님들은 다음 주 화요일날 이 시간에 좀 오는데 가능한 좀 일찍 오셔서 다음 주는 한 6시 반쯤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한 수업을 그때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 출판 기념회와 우리 김용성 아카데미 수업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고 다 같이 시 낭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귀천이라는 시는 아주 유명한 시죠. 그리고 특히 밑에 두 줄 아주 유명한 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낭독은 제가 시작하면 귀천 이렇게 제목을 읽으시고 한 박자 쉬시고 작가 천상병을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한 박자 쉬고 본론에 들어가시고 본론의 내용은 한 문장은 중간에 쉼 없이 끝까지 또박또박 약간 큰 소리로 감정을 최대한 이입을 해서 그리고 끝을 내리는 게 아니라 끝에 약간 강조하는 뜻으로 해서 평소에 배운 대로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창으로 갑니다. 자, 귀천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천 천상병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이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서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돌다가 울음소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식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우리 회원님 다 식당 아니까 새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식당을 갑시다. 우리 김명선 명차님이 교수님하고 나름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